마감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3시 25분 3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봅니다. 오늘 양지수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에 고점 대비로는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이지만요. 그래도 상승 움직임 이어지는 이번 주간이네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가 0.61% 상승하면서 2509.91포인트로 나옵니다. 전거래일 대비 15포인트 정도 오르는 모습 가운데서 4일 연속된 상승세, 그리고 주요 이동평균선 이 정도 수준이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종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여기도 장중 내내 플러스권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18% 제한된 상승세 보여주면서 835.61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권, 전일 보합 정도까지는 갔다가요. 지금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워낙에 좀 강했었죠. 2%의 급등 움직임을 보여줘서요. 오늘은 제한된 상승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죠. 1,600개 가깝게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상승이 더 많은데요. 먼저 거래소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장 대형주들 강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자동차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 기아차가 2%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는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눈에 띕니다. 2차전지 셋업차는 오늘은 잠잠하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하락이 더 많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군 가운데서도 HLB가 어제 리보세라니 미국의 FDA 허가 신청 등록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또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재료 노출로 해석을 하는 건지 오늘 장에 큰 폭의 하락입니다. 어제 오늘 거래를 동반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HLB 어제 14% 올랐고요. 오늘 장에서 9%대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케어젠도 그렇고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몇몇 종목군들이 약하고요. 나머지 종목도 빨간불은 JYP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정도 강보합권 기록할 뿐,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 두드러진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몇 가지 이 마감을 앞둔 키워드 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 흐름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접혀보면은 성장 섹터가 그렇다고 소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장형 중소형주, 예를 들어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LFP나 페라이트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은 강하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IT 종목군까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 새롭게 부각되는 쪽이 페라이트입니다. 뚜렷하게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부터 지금 배터리 데이 진행이 국내에서 좀 되고 있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중에 다시금 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현재 삼화전자, 삼화전기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시작은 잠잠했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하기도 했었는데 10시 구간대 탄력이 붙기 시작하더니 상한가로 문을 닫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삼화전자, 삼화전기 나란히 상한가, 여기에다가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은요. 자이글은 LFP 모멘텀입니다. 미국에서 LFP 제조공장 설립한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고요. 이렇게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도 상한가 몇몇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집중했던 소부장 섹터보다는 후발주자 쪽으로 매기가 가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OLED 쪽도 보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미국의 업체 이메진사를 인수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대규모의 지원책 발표, 이런 연이은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NU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밖에 야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9% 정도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디스플레이 쪽도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장중에 탄력이 좀 붙는 모습인데요. 뉴로메카 보겠습니다. 8%, 막판에 탄력이 더 좋아지네요. 고점 더 높이면서 뉴로메카가 거의 10% 정도의 오름세로 거리에 마칠
네, 이렇게 해서 5월 18일 목요일 국내 증시 모두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장도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지만 일부 선반영으로 인해서 간밤에 미국 증시보다는 제한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또 종목별로 상당히 또 그룹을 지어서 계속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만큼 요즘 들어서 시장 사실 반등 움직임은 나타나지만 난이도는 높습니다. 또 어제까지 시장을 주름 잡았던 이런 엔터 섹터라든지 이쪽은 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럼 주변국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증시는 오전에 좀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냈고 그리고 오후장에서도 약간은 지금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먼저 마감된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 3만엔선 뚫어냈죠. 멈추지 않습니다. 엔저 효과를 등에 업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뭔가 미국이 중국과 점점 적대적인 관계 사이에서 아시아 판도를 짜기 위해서 일본과 상당히 좀 친밀해진 요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일 협업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업한다, 지분 산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도 올랐네요. 1.6% 상승이고요. 그래서 3573.93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500엔 가깝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은 크게 보합권에서 멀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장보다는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반면에 위안화는 절하되고 있는 움직임 가운데서 호악재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상해종합지수 0.35% 상승입니다. 3,300선. 중국 증시는 3,300선을 계속 맴돌기만 합니다.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는 요즘인데요. 3,295.5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은 약보합권을 기록해서 오늘 중국 증시는 방향성이 없네요. 이어서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는 조금은 잡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 연고점을 새로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장 확실하게 좀 꺾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3원 정도 하락이고요. 1334원 2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는 1330원 선 살짝 밑도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종가는 1334원 선에서 거래 마치면서 원달러 환율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다소 꺾여 있는 모습 상단을 확인하는 양상입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만 어제장의 들뜬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잠잠했던 어제와 좀 반대되는 상황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나흘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전장 대비 0.83% 상승이 됐는데요. 포인트로는 20포인트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장 종가가 고점이 됐죠? 2,515.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의 저점이 정확히 2,500포인트였고요. 그 뒤로 조금씩 올려갔습니다. 2시 구간에 고점 2,515포인트까지 터치하고 잠시 좀 내려오나 싶었는데 결국 종가상의 고점을 만들어줬죠. 2,515포인트까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사흘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오늘 5,2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순매수 보여줬고요. 이런 가운데 기관은 좀 팔았습니다. 815억 원 순매도, 개인도 팔자세 보여줬는데요. 4,400억 원 이상 순매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보시면 기계 업종이 단연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퍼스텍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장비 지원 소식, 거기다가 방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이런 것들이 한데 뒤섞여 버린 건데요. 오늘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업종지수 상승을 이끌어주면서 기계업종은 거의 2%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의료 정밀이 1.75% 오름세였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투톱의 상승과 함께 전기 전자가 1.37% 올랐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좋았죠. 운송 장비 마찬가지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업종 1.13%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 이 전기가스 업종 이쪽이 이번 주 들어서는 내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나흘째 밀리면서 업종지수도 나흘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업종지수 차트상으로 최저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장도 0.81% 내림세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약과 음식료품, 섬유의복 같은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으로 넘어가 보시죠. 반도체주들부터 보겠습니다. 투톱의 움직임 보시면 일단 하반기 반도체 수급에 대한 개선 기대감과 함께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죠. 자, 이런 영향으로 오늘장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던 주역이 바로 반도체 투톱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전장 대비 1.85% 올렸습니다. 66,000원 위로 올라가면서 66,2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정확히 1.85% 상승 마감됐죠. 93,6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 전반적으로 다소 좀 처지다가 올려주는 모습 장 후반에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포스코그룹 조금 더 강했습니다. 밑에 포스코 홀딩스 보시죠. 0.81% 상승 마감되면서 37만 3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상승 탄력이 보다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요. 2% 가까이 올렸죠. 31만 8천 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와 인터넷주들 이쪽은 뭐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부터 자동차가 슬슬 다시 좀 올라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완성차부터 보시죠. 현대차 보시면요. 1% 가까이 올리면서 20만 6,500원의 장을 마쳤고 기아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이쪽은 2% 넘게 올리면서 9만 원 근처까지 갔죠. 8만 9,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가 상승 탄력이 더 돋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 보시면 전장 대비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거의 3% 가까이 올리는 모습이었죠. 뚜렷하게 상승 마감이 되면서 현대모비스 종가는 22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철강 감산 소식이 있었던 건데요. 일단 중국에서 철강 생산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당산시에서 나온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올해 조강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철강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싼 제품의 유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국산 철강제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점. 그러니까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강했던 철강주들의 종가 상황 지금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스틸 보시면요. 사실 하이스틸의 경우에는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상승분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보시면 종가상으로는 7.5% 전장 대비 올리는 모습이었죠. 종가는 3,93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세아지강지주가 5%, 한국주강이 6.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현대 BNG 스틸부터 문배철강 같은 종목이 윗골을 좀 다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부국철강 3.1% 상승 마감됐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윗골에 좀 달았죠. 코스닥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남스틸 그리고 금강철강까지 윗골에 달면서 음봉 기록됐죠. 둘 다 2에서 4%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대동스틸이 1.6% 상승 마감한 가운데 신스틸 같은 종목이 상승 탄력이 그나마 좀 강했습니다. 7%대 올리면서 신스틸의 오늘장 종가는 4,1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이 철강주가 튀어오르는 오늘 또 하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쪽이 있었습니다. 희귀금속인 히토류의 대체제로 불리는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모처럼 다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죠. 얼마 전까지 테슬라에서 히토류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세 움직임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오늘장 뭐 특별한 호재거리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히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쪽은 윗골이 크게 달지도 않았고 장 막판까지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종목들이 꽤 많았죠. 일단 삼화전자와 삼화전기 이쪽은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그대로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장은 11,310원까지 올라가는 삼화전자의 모습이었고요. 삼화전기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마치면서 27,550원에 장을 마쳤죠. 유니온 머티리얼과 한국내와 같은 종목 윗골이 좀 달았지만 8에서 9%대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 이 밖에 상신전자 같은 종목 거의 20% 가까이 솟아올랐죠. 6,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주희도 11%대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C큐브 같은 종목이 장 막판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고 왔습니다. 오늘장 종가도 20% 가까이 올리면서 8,430원에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째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 상승 탄력은 강하진 못했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0.2% 올렸죠. 오늘장 종가는요 835.8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부복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오늘장 스타트라인이 고점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841포인트 찍고 나서 잠시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죠. 그 뒤로 조금 내려왔고 쭉 강보합 수준에서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835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랜만에 사들이나 싶더니 다시 좀 팔았고요. 기관도 매도 우위, 개인만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기관도 370억 원대 순매도세 보여줬고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 쪽에서는 1,7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는 오늘 어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거의 파란불이 뜨는 모습이 많았죠. 특히 어제장 모처럼 좋은 흐름을 보였던 제약바이오가 그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간암치료 재료와 관련해서 급등세를 보였던 이 HLB 좀 보시죠. HLB가 투심이 많이 악화되어 있었던 걸까요? 하루 만에 바로 차익실현 나오면서 그대로 빼버렸습니다. 급락 마감이 됐죠. HLB 전장 대비 9% 넘게 내려왔습니다. 35,85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는데 음봉을 꽉 채우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형제들도 보시다시피 나란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알테오젠과 케어젠 여기서 낙폭이 더 컸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면요. 알테오젠이 전장 대비 2%대 내려오면서 44,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케어젠은 4%가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195,1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까지 모두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 0.2% 하락 마감인데 오늘 저가 장중에 저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주긴 했죠. 약보합으로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도 0.5% 소폭이지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LNF도 2%대 뚜렷한 약세 마감이 되면서 252,5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새 슈퍼스타가 돼버린 엔터주들 좀 보시면요. 요새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다소 약한 모습이었는데 그렇다고 약세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JY펜터 보시면 오늘장 막판에 보시면 종가는 결국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빨간불 켰죠. 119,8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SM으로 내려가 보시죠. SM은 하락 마감이 됐지만 낙폭이 아주 깊진 않았습니다. 2%대 떨어지면서 111,1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 주 들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어제는 스튜디오 드래곤에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로봇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전장 대비해서 일단 뚜렷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치고 다시금 올라오면서 104,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소식 중에 하나가 삼성 디스플레이였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마이크로 OLED 기업 이매진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내용의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매지니에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확장현실인 XR 그리고 가상현실인 VR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들어 주가 반응이 오고 있는 OLED 관련주들 좋았죠. 거기에다가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관련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살펴보시죠.
SNU 같은 종목,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4,950원에 장을 마쳤고요. 자, 이 밖에 HB 테크놀로지 8%대 강세, 아이컴포넌트와 신도기현 이런 종목도 나란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익시스템은 OLED 그리고 메타버스 같이 끼어있는 종목이죠. 선익시스템이 4.6%대 강세 마감됐고요. 나무가도 4.6% 올렸습니다. 이 밖에 코세스 같은 종목도 7% 가까이 올리면서 만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AI 챗봇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서 나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서비스나우와 손을 잡았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챗봇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거의 10% 가까이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 솔트룩스, 셀바스 AI까지 나란히 5%대 강세 마감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AI가 3% 올렸고 플리토가 6% 가까이 상승되면서 다시 3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이 반도체주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KB증권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2분기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게다가 또 한 가지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이 반도체주들의 훈풍 이런 영역이 한데 덧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강세 보인 종목이 국내 증시에서 여러 나왔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하반기 강한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는 리포트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거의 10% 가까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16,670원에 장을 마쳤고요. KNJ 같은 종목도 11%대 급등하면서 2만 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SFA 반도체도 7.8%대 강세로 5,490원에 거래 마쳤고요. 텔레칩스, 어부브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같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모두 강했습니다. 그리고 하미 반도체도 오늘장 보시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주에 꼽혔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강세였죠. 5% 넘게 올렸고요. 하나머티리얼즈, 저스템 같은 종목도 강세로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